동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삼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포대교 진안부정 1차로 수용차가 지정을 서 있는데요. 여파가 더해지면서 현재는 삼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랜 택지로 하남 쪽으로 언니 버스 타는 거 알려줄 테니까 끝나면 버스 타고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 버스 타고 그쪽 가서 또 공부하면 되잖아. 자습이나.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B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개헌이라는 블랙홀의 큰 구멍은 기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의해서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위 파악 중이라며 긴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이 긴 침묵은 조금 전 대통령이 직접 깼습니다. 이슈를 꿰뜨는 뚱 뉴스통,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씨는 과거 어려울 때 도와준 인물로 연설과 홍보 분야에서 개인적 의견이나 유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설문 유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엄중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박 대통령 연설문 관련 파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주검영장 집행 만료 일인오늘 경찰이 또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유족과 투쟁공무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경찰에 공격해 나갔습니다. 당이 많은 탄산음료와 과일주스를 일주일에 7번 이상 마시면 고혈압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뉴스통 첫 소식은 조금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비선 의혹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최순실 씨에게 일부 연설문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긴급 회견은 오후 4시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청와대 준축원입니다. 자, 박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소식보다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준축원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연설문 등이 최순실 씨에게 사전에 건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에게 본인의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임 전으로 최 씨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연설문 등이 건네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최 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의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연설문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고 이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는 출입 기자들조차 전혀 몰랐을 정도로 갑작스럽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 등 비서실 참모진들도 기자회견장에서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박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준축원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예, 갑자기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것인데요. 여야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일단 당혹감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극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나눴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사과를 들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연아 대변인도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많은 문건이 계속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이라도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국민 우려와 심려를 불식할 수 있는 엄중한 후속 조치를 당내 의견을 모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금 전인 5시 반에 원래 긴급 중진 의원 간담회를 열려고 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 회의 자체를 취소하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내의 반발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조금 전 오늘 사과로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선인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겁니다. 한편 야당은 공세에 고삐를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이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한 달 넘게 국정 혼란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감성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외교 통일 문제와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뒤인 저녁 7시에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거 때와 정권 초창기에 도움을 받고 그 뒤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해명을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최근까지 미르,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했다며 대통령이 감동적인 자백을 해야 국민도 대통령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의 송금주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은 만큼 어물적 상황을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기 잠깐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예, 다음은 수사 상황입니다. 검찰 출입하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서울